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분야를 비롯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편리하게 바꿔놓았다. AI가 지금 모든 분야에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AI는 결국은 코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둑 두고 게임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람 대신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 속으로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코딩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업으로 개설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버락 오바마 등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결같이 미래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코딩이라는 것에 이견을 두지 않는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이토록 코딩 학습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언어, 코딩에 대해 알아보고 코딩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집중 분석해본다. 운전자 대신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 어려운 난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인공지능.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로봇.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등 마치 영화 속 미래 모습이 현실이 되었다. 이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바로 코딩이 있어 가능했다. 그렇다면 코딩이란 무엇일까? 일단 코딩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르친다. 코딩은 컴퓨터가 작동하도록 명령어를 작성하는 것으로 컴퓨터는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컴퓨터가 인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것을 코딩이라고 한다. 여기 한 대의 에어컨이 있다. 사용자가 실내 온도를 23도로 유지시키기 위해 리모컨의 설정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은 23도에 작동이 멈추고 23도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에어컨이 작동하도록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것이 코딩의 개념이다. 코딩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더 강조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러닝과 빅데이터 활용이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코딩. 공간의 제약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코딩.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코딩. 차량 외부의 센서를 통해 전달된 정보를 처리하고 차체를 제어하는 자율주행 코딩. 이 외에도
코딩 영역은 무한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코딩이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청소기라든지 뭐 핸드폰, 뭐 텔레비전, 냉장고까지도 저희가 이제 코딩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계들에 코딩이 다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저희 실생활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변화된 산업시장은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기업의 업무는 원격 체계로 전환됐고 이를 위한 기술과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했다. 기업은 원격 근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딩을 통해 여러 사용자가 각기 별개의 작업 환경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협업 소프트웨어나 화상회의 솔루션을 도입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사회 분위기의 빠른 변화는 IT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끌어올렸다. 기업 내부에서 클라우드를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수요가 늘어났으며 IT 솔루션 개발 기업 역시 기업 수요에 맞는 제품을 적절한 타이밍에 공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메타버스가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주목받으면서 개발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인공지능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를 가져오고 전 세계는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세상은 컴퓨터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했고 그 변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2년 내에 추가로 더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왜 코딩 교육이 중요한가? 현대인은 단순히 개발자로 살기 위해 코딩에 집중하는 걸까? 금호 공과대학교 신수영 교수는 코딩이라는 말 뒤에 더 큰 교육관이 숨어 있다고 설명한다. 저는 코딩 자체보다는 코딩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 알고리즘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은 사고력이거든요. 그런 사고력이 결국에는 이런 코딩 혹은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 결국 그 두뇌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미래 사회 대비 필수 역량으로 꼽는 컴퓨팅 사고력은 미래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이는 코딩 교육을 통해 단순 조립 방식이 아닌 알고리즘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8월, 정부와 교육기관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초, 중 등 정보교육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현재 전국에 6곳에 불과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는 시도별로 한두 개씩 더 지정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코딩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소양, 덕목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 가상인간이 뉴스를 진행하고 사람 없이 로봇만으로 운영하는 음식점도 등장했다. 대형마트나 음식점, 동네 편의점에는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음식 매장에 비치된 키오스크는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 수요가 급증했다. 2021년 국내 운영 중인 외식업체 중 전체 약 4.5%가 키오스크를 도입해 사용 중에 있다. 키오스크와 함께 떠오르는 무인화 기계인 서빙 로봇도 날로 수요가 늘고 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내 서빙 로봇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약 35조 원에서 2024년 약 138조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로봇의 활용 영역은 코딩의 다양화에 따라 실내뿐 아니라 실외까지 확대되었다. 경기도 수원 광교의 한 아파트 단지. 1,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1층에서는 실외 배달 로봇을 볼 수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배달 로봇은 단지 내 대기소에서 주문이 접수되면 해당 식당으로 스스로 이동한다. 로봇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추정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주어졌을 때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최적화된 경로를 계획하고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매 순간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식된 환경 정보를 활용해 매 순간마다 상황에 맞는 비헤이비어와 모션을 계획하고 이 계획을 실행하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당 업주는 배달 로봇에 음식을 넣은 후 출발 버튼만 누르면 로봇은 주문자의 위치까지 최적의 경로로 배달을 시작한다. 이 로봇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6개의 바퀴에 각각 서스펜션을 적용하여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에도 음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4에서 5km로 주행하며 로봇에 탑재된 위치 추적 센서와 장애물 감지 센서로 충돌에 대한 대비책도 코딩되어 있다.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사람, 보행자 등이 지나갈 때 인식해서 알아서 멈추고 그리고 내리막길, 오르막길도 알아서 다 주행이 가능한 정도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km 이내의 거리에서 배달 위치의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배달 로봇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 배달 로봇은 코딩을 활용해 실외는 물론 다양한 구조의 건물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층간 이동도 가능해졌고 최근엔 인근 공원까지 배달 영역을 확대했다.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기존 배달 방법과 어떤 차이점을 느낄까? 보통 배달이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야지만 배달이 가능한데 커피 한 잔도 배달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가까운 거리는 배달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가까운 거리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도로교통법상 배달 로봇이 차도, 인도, 횡단보도로 다닐 수 없지만 로봇 한 대당 한 명의 직원이 로봇의 주변에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 배달 로봇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 4월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보행 속도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보도 통행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배달 로봇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간상의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에 자율주행으로 도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모니터링이나 인터벤션이 없는 라이프롱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따라 자율주행 버스가 청계광장부터 세운상가까지 3.4km 구간을 왕복 운행하기 시작했다. 기획 단계부터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이 버스는 레이더 전자파를 발사해 반사되는 신호로 거리와 속도, 방향 등을 계산해 움직인다. 차량의 문에는 압력과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 승객의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적용했다. 자율주행 버스는 안전검증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청계 오가까지로 운행 구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금호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 신수영 교수는 코딩을 통해 드론의 다양한 산업 활용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신수영 교수와 학생들은 음성 및 제스처 기반 음성 드론 제어 방법과 드론 카메라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객체 탐지 및 추적에 대해 연구 개발 중이다. 장애물을 인식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부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이 감지가 되면 사용자가 이동하라고 하는 명령을 해도 그 자리에 멈춰서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형태를 통해서 드론이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드론입니다. 현재 주요 시장은 취미용 드론이지만 이것은 2020년 현재 거의 정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의 드론 시장의 대부분은 산업 응용 드론이 점유하고 10년 이내에 거의 안정된 수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드론이 실시간 인공지능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실종자 수색이다. 학생들은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띄워 재난 지역의 지도를 취합한 후 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나중에 이제 지상 로봇도 같이 동시에 운용을 해서 지상 로봇과 드론 서로 동시에 지도를 만들어서 재난자를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차원적으로 다양한 기술 융합 드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현재 드론은 농업 분야에서 첨단 센서를 이용해 비료를 주거나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건설 토목 분야에서는 섬이나 해안선이 복잡한 지역, 사람이 이동하기 힘든 지역을 드론으로 관측해 지도를 완성할 수 있고 이 외에도 환경 순찰, 무인 배달, 재난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일찍 코딩에 집중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코딩을 이용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영국 글래스고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 중 하나다. 글래스고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도시 곳곳에 센서와 카메라에 수집된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가 오퍼레이션 센터에 전송되면 전문가들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운전자들이 복잡한 도로를 피해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영국은 실제로 이런 방식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의 교통 통행 소요 시간을 25% 감소시켰고 교통사고를 50% 줄이고 대기 오염을 10%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여기에 데이터 전문가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들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가정과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이 서비스는 6개월 만에 약 33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억 9천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핀란드 헬싱키의 갈라사타마 지구. 오래된 공장들이 들어섰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한 곳이다. 도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시행하고 성과를 피드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분위기가 바뀐 곳인데,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시설물 설치,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전기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운용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었다. 인도의 푸네는 공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계획했다. 각 자전거에는 GPS가 부착돼 있어 실시간으로 자전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분야를 가리지 않고 코딩 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이 창조해낸 새로운 문명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코딩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 것인가? 신약을 개발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패율은 92%에 달할 만큼 비용과 시간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했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하는 데 기여해 신약 개발의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요구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한 반도체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엔 기존 반도체 구조가 아닌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든 뉴로모픽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다. 뇌를 이루는 뉴런과 시냅스 구조를 모방해 연산 처리와 저장, 통신 기능을 융합한 것으로 가장 진화한 형태의 반도체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바다에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산소의 7%를 생산한다. 미국 나사에서는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플랑크톤의 개체수와 정확한 분포를 측정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관계를 연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코딩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이끄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빠르게 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코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IT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도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전국 50여 개 대학이 교양 필수 과목으로 코딩 과목을 선택했다. 코딩이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에게 그 명령을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지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도 이제 향상이 되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도 이제 강화가 됩니다. 이화여대의 경우 2020년도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 교과목으로 지정된 수업 중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으며, 경희대 경영대학도 2018년도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6학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다. 성균관 대학교는 과학과 기술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시대에 대학부터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2021년 신입생부터 인공지능의 기초와 활용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9에서 11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성균관대학교 DS 교육과정은 원래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소프트 교육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성균관대학교에도 모든 학생들에게 소프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2016년도에 성균 소프트 교육을 신설했고요.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날로 발전하면서 성균 소프트 교육원을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센터로 올해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 혁신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공대생뿐 아니라 인문대, 예술대 학생까지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로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실 그 코딩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이제 컴퓨터와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배우는데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코딩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업으로 개설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학교에 고마워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인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강의 초반엔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강 후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다. 아무래도 처음 1학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을 수강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필수 직권 배정을 통해서 수강하게 된다면 다 함께 수강을 하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분위기까지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코딩이 생각한 것을 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준다는 데에 있어서 큰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림대 소프트웨어 학부의 학술 동아리 시에랑은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을 연구해온 대학 내 유서 깊은 동아리다.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진 시에랑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IT 기업 CEO와 개발자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을 모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코딩의 중요성과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줄 토크 콘서트를 기획한 것이다.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졸업생분들이 재학생들에게 현직에서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알려준다면 해당 분야에 관심이 없던 재학생도 그 강연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면서 IT에 대한 분야를 좀 더 확장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획을 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준 졸업생들은 선후배들의 네트워크가 현재 커리어를 쌓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다양한 IT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은 학생들의 진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멘토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소프트웨어 학부에 재직 중인 이정근 교수는 시에랑 창립 멤버로서 현재는 동아리 지도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제가 93년도에 이제 동아리를 같이 구성원들과 만들고 즐겁게 활동했던 그 동아리가 제가 사실 이제 이 대학에 2008년도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와서 보니까 이 동아리가 아직 잘 활성화되고 잘 살아 있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정근 교수의 지도하에 지난 1년간 동고동락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소프트웨어 전시회도 마련됐다. 그 동아리 내부에 각 분야별로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팀, 웹 개발팀, 게임팀 이런 팀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런 팀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모여서 2달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료애도 서로 느낄 수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좀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열정에 힘입어 시에랑은 올해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국내 유수의 대회와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력이 가득한 시에라.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선배들의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지식을 탑재하고 명확한 진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방식의 비즈니스가 정착되고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인난도 심각해진 가운데 주요 IT 기업들은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스톡 옵션과 연봉 인상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같은 취업 환경 속 코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취업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현장에서 코딩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며 코딩 역량 향상에 나섰다.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는 매년 2차례 비학위 과정인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을 운영한다. 전산학 사전 지식이 없는 졸업생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무려 7시간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60명을 선발했다. 5기 역시 비전공자나 관련 없는 직종을 가졌던 사람들이 개발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제가 비전공자인데 그리고 문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더니 지금 처음보다 2달여간 지난 시점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패션 회사에 있었을 때 전통적인 산업이 점점 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변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교육 과정은 자료 구조, 알고리즘과 같이 전산학 기본기를 다진 후 높은 난이도로 유명한 운영체제 프로젝트를 통해 전산학 학부 과정의 핵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전공 과목인 운영체제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수업이 5개월 동안 코딩을 전혀 모르던 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도록 저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OS 과정이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한번 더 쪼개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정글 수강생들은 5개월간 합숙하며 매주 새로운 과제를 받은 뒤 스스로 공부해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몰입해 새 기술을 학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모든 과정은 교수 없이 교재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 및 팀별 프로젝트와 동료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성향의 동료들과 협업하며 개개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통해 함께 일하기 좋은 개발자를 만들어내는 게 정글의 목표인 것이다.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만의 고유한 강점은 뭐냐면 당장 투입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를 교육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가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정글을 거쳐간 1기에서 4기까지의 수강생들은 약 120여 명. 졸업 이후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90%가 넘고 2030 세대가 희망하는 네이버, 토스, 크래프톤 등 정글과 협력을 맺은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도 절반 정도다. 코딩, 그러니까 개발자 직군을 뽑는 직군들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코딩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이다. 주로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청소년과 성인에게 온라인으로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트랙은 6개월간 전산학의 기본부터 웹 개발과 데이터 분석 등 심화 학습을 통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트캠프 시스템을 도입했다. 부트캠프라는 것은 원래
군대 신병 훈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2011년 미국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신병들을 집중 교육하듯이 단기간에 집중해서 이제 코딩 지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정말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질 좋은 사람들 양성하는 이제 그런 교육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강생은 개발자로 취업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이 줄을 이뤘으나 현재는 직무 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론 강의와 실습, 그리고 실무에 가까운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개발자로서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주로 개발자 취업을 원하는 이제 취준생,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전공자가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직무 전환을 하려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나이는 20대 이제 중후반이 좀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유관 직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점차 관련성이 적은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호, 소방, 경찰, 관공서, 사무직 이런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소프트웨어가 가진 힘을 증명이라도 하듯 인공지능 트랙을 수료한 사람들 역시 대기업을 비롯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코딩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언어다. 만 3살부터 7살을 대상으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자동차 모형의 코딩 로봇이 국내에 출시되는가 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블록방이라고 불리는 로봇 코딩 학원은 고가의 교습비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코딩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지난 1월 기준 103개로 2015년 14개에서 7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2개에서 36개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베르테즈 벤츠 회장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코딩을 배워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또 이런 시대에서 마법사 또는 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 코딩 교육의 열기를 찾아 충북 단양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이곳 초등학생들은 5학년, 6학년부터 실과 과목 시간에 주 1회 1시간씩 코딩 교육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코딩은 코드를 입력하는 텍스트 코딩이 아니라 블록을 이용해 조립하듯 코딩을 입력하는 블록 코딩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위치나 부피를 구하는 수학처럼 2D 평면 좌표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코딩을 3D로 경험하게 해서 코딩으로 구현하려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H기업은 어린이들도 더욱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임을 컨셉트로 한 교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무료 배포하도록 했다. 현재 카이스트, 연세대를 비롯해 국내 초중고 200여 곳의 학교와 기관이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 지가 몇 년이 됐지만 대부분 2D 기반의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좌표나 위치 이런 걸 지정할 때 코드 자체를 조금 어려워했고요. 내가 정말 현실 속에는 우리는 2D 기반이 아니라 다 3D 기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니 이해도도 빠르고 아이들이 코드를 짤 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메타버스 속 아바타와 환경을 직접 구현해보고 결과물을 VR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 시점을 올리면 내 전체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 그치? 근데 고정하게 블록을 해주니까 이 오브젝트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카메라가 오히려 도는 것처럼. 안경을 써도 괜찮을까?
게임 학습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코딩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단계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코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뭔가 코드를 사용해서 제 마음껏 자유로 무언가의 행동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제 취향에 맞아갖고 집에서도 몇 번씩 가끔 시간 남을 때 했던 것 같아요. 동물이나 이런 걸 오브젝트를 제가 추가해서 만든 게 눈앞에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코딩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처럼 코딩 교육이란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각 분야에 활용할 줄 아는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인류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인 코딩. 그렇다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섰던 해외의 코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일주일에 1시간 코딩하기라는 아워 오브 코드라는 캠페인을 발표했다. 2016년엔 정부가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해 40억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했으며 대학 입학 시험인 SAT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추가했다. 마크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가 1,000만 달러를 들여 개발한 코드.org는 미국 학생들을 위해 코딩 교육과 코딩 교육 커리큘럼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2014년을 코드의 해로 지정하고 6세부터 15세 사이의 학생들의 정규 교육 과정에 코딩을 도입했다. 영국의 학생들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데 초등 저학년인 키스테이지 1에서는 알고리즘과 정보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는다. 키스테이지 2에 해당하는 3에서 6학년 학생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작성하고 버그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핀란드는 지난 2016년 정규 교과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습득해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는 방법을 배우고 3에서 6학년 때는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해 직접 코딩에 참여한다. 7에서 9학년엔 프로그램 언어를 익혀 스스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며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기반이 디지털인 시대가 왔다. 디지털 기술 이해와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과거와 현재가 달랐듯 미래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속도로 더 빠르게, 더 급격히 변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코딩. 전산학적 지식이 없어도 수공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언어 코딩. 현재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미래 도구로 떠오른 코딩은 개발 초반에 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세상보다 더 넓고 더 깊고 입체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날로 새로워지는 산업계의 변화를 산업혁명이라 부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배우고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역시
미래의 또 다른 언어인 코딩을 배우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앞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